안녕하세요, 알파카입니다. 지금까지 AMD에 관한 소식을 다루었습니다만 이번 영상에서는 AMD의 경쟁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CES 이후 많은 시간이 흘러 조금 늦은 감이 있는 영상이지만 최신 정보와 루머들에 대해서도 함께 다뤄보고자 합니다. CES에서 AMD가 라데온 7을 공개하고 나서 엔비디아의 CEO 젠슨 왕이 혁신적이지 못하다, 레이트레이싱도 없고 DLSS도 지원하지 못한다 라는 식으로 조롱을 하였다는 사실을 전해드렸습니다. 사실 라데온 7에는 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RT 코어와 텐서 코어가 없기 때문에 당연한 사실을 지적했다고 보입니다만 최근 들리는 소식에는 DLSS를 약간 우회적인 방법으로 라데온 7이 지원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이번 영상의 주제는 아니므로 다음번에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젠슨 왕이 지적한 레이트레이싱과 DLSS가 혁신적인 알고리즘인 만큼 이번 엔비디아의 CES 발표에서는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다루었습니다. 이번 엔비디아 CES 발표는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좀 전에 말한 레이트레이싱과 DLSS에 관한 기술 소개 및 자랑 영상, 두 번째로 RTX 2060에 대한 소개, 마지막으로 G-Sync Ultimate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한 가지씩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엔비디아의 발표에서는 AI, 딥러닝, 자율주행 자동차와 같은 분야를 다뤘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게이머를 위한 GPU를 다루었습니다. 기존의 컴퓨터 그래픽은 Reflection, Shadow, Refraction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빛에 관한 것인데 Rasterization과 같은 소프트 렌더링은 이를 표현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30년 전에 광원으로부터 나오는 빛을 기하학을 이용하여 추적하는 레이트레이싱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이제서야 컴퓨터 그래픽 산업에서 이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데모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레이트레이싱을 켜고 끄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빛의 변화를 실제와 같이 표현하여 더 생동감 있는 그래픽 묘사가 가능하고 각 사물마다 가지고 있는 질감들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개발 방식과는 약간 다른 EVH라는 데이터 구조를 사용해야 하지만 이를 이용하면 화면 밖의 광원으로부터 나오는 빛 또한 추적이 가능해 영상에서와 같이 화면 밖에 있는 빛과 사물이 반사되는 것을 생동감 있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멋진 기술에도 단점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바로 어마어마한 연산량이 포함된다는 것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엔비디아에서는 RT 코어라는 레이트레이싱 전용 코어를 탑재했지만 실시간 레이트레이싱을 켜면 게임 프레임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 프레임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소개되는 기술이 바로 DLSS입니다. 딥러닝 슈퍼샘플링이라는 기술인데 말 그대로 딥러닝을 활용하여 해상도를 늘려주는 기술입니다. 약간의 설명을 덧붙이자면 저해상도 이미지를 인풋시켜 고해상도 이미지를 아웃풋하는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키고 실제로는 1080p와 같은 저해상도의 게임 프레임을 계산하지만 학습된 딥러닝 모델을 이용해 1440p와 같은 고해상도 프레임으로 바꿔주는 알고리즘입니다. 결론적으로 DLSS를 이용하게 되면 기존 대비 20에서 30프레임의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에서는 DLSS를 위한 전용 코어인 텐서 코어 또한 탑재해 이 성능을 극대화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RTX 버전의 GPU에서 레이트레이싱을 켜면 프레임이 떨어지지만 그 하락폭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DLSS를 이용해 보완이 가능하므로 실제 게이머들은 큰 프레임의 변화 없이 실시간 레이트레이싱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영상에서 볼 수 있다시피 템포럴 안티엘리어싱을 켜는 것보다 DLSS를 이용하는 편이 같은 해상도에서 약 15프레임가량의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영상에서 보여주는 배틀필드 5는 엔비디아와 협업하여 레이트레이싱을 적용한 게임입니다. 이시연 영상들을 보면서 젠슨 왕은 자연스럽게 이 데모는 현재 새로운 GPU를 활용해서 보여주고 있다 라는 말을 하며 RTX 2060을 공개해버립니다. RTX 2060은 52조의 텐서플롭스, 초당 5GB 레이즈, 그리고 6GB의 GDDR6 메모리를 탑재했다고 합니다. 가격은 $349이며 1월 15일에 출시되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4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리뷰 영상을 올려 아시겠지만 RTX 2060의 성능은 GTX 1070 Ti급의 성능을 보여주는 것으로 확인되며 거기에 더해 레이트레이싱을 지원한다고 하니 새로운 그래픽카드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RTX 2060을 장바구니에 넣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일부 게임에서는 GTX 1080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기도 하니 현재 공개된 엔비디아의 제품 중에서는 가성비가 매우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게임을 위주로 하는 사용자에게 해당되며 그래픽카드를 활용한 연산에 영향을 미치는 투다 코어의 개수는 1080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므로 다목적 GPU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상위 모델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G-Sync Ultimate에 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일단 새로운 G-Sync 기술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갔지만 G-Sync를 위해서 2~30만원을 추가로 지불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통해 엔비디아 GPU로 어댑티브 싱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엔비디아에서 400개의 모니터를 테스트했을 때 단 12개의 모델만이 어댑티브 싱크가 원활히 구동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해당 드라이버는 1월 15일에 RTX 2060과 함께 공개가 되어 프리싱크를 지원하는 모니터에서 엔비디아 GPU를 활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공개된 12개의 모니터
모니터 이외에도 모든 어댑티브 싱크를 지원하는 모니터에서 엔비디아 GPU를 활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상에서와 같이 블랭킹, 펄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GPU의 주사율, 프레임 수를 조절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며 아마 추후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통해 호환성은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공개된 정보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HDMI가 아닌 DP 포트를 이용할 때만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며 한 개의 모니터에만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1000대 버전 이상의 엔비디아 GPU를 가지고 VRR을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이라면 저렴한 FreeSync 지원 모니터를 구매하여 부드러운 게임 플레이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에서 AMD의 FreeSync 기술에 숟가락을 얹은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물론 FreeSync가 AMD에서 오픈소스로 공개한 기술이기는 하나 여태까지 Gsync만 고집하던 엔비디아가 좀 더 발을 뻗기 위해 Async까지 손을 대는 것을 보면 AMD 입장에서는 죽 써서 남 줬다 라는 말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리사스가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는 FreeSync가 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우리가 몇 년 전에 이미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믿는 것이다. 우리는 개방형 표준을 믿고 열린 생태계를 믿는다. 따라서 FreeSync에 대해 경쟁 업체가 지원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것은 게이머들에게 더 나은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결국 엔비디아도 Async 쪽으로 회귀하니 본인들의 과거 선택에 맞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약간의 정신승리 같은 느낌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엔비디아가 Async를 완벽하게 지원하지는 못하니 Async에서는 AMD가 조금 더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즘 RTX 버전대가 아닌 GTX의 후속작이 출시될 것이라는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이 후속작은 GTX 1660, GTX 1660 Ti 네이밍이 붙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RTX와 다르게 RT코어와 텐서코어가 빠진 채로 튜링 아키텍처 기반의 TU116 다이를 사용하며 1536개의 쿠다코어, 6GB의 GDDR6 메모리를 탑재할 것으로 알려집니다. 아마 1000번대 시리즈가 모두 소진되고 나면 이 제품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매체에서는 2월 22일에 이 제품이 출시될 것이고 그 가격은 GTX 1660의 경우 220유로, GTX 1660 Ti의 경우 299유로가 될 것으로 예상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되진 않은 상태이므로 확실하게 알려드릴 수 없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엔비디아의 CES 발표에서부터 Async 지원에 관한 최근 소식과 GTX 1000번대를 이을 GTX 1660에 관한 루머에 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Without you by my side, I can't survive.